안녕하세요.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한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년 말까지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.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간 미래를 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인지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2, 3년 정도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, 일단 시장에서는 금년 말까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한 6%대에서, 우리 은행이 최근에 주담보 금리가 6%대 상품을 출시했죠.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는 봐야 된다. 최소한도로 원래 집을 사는 것 같으면 3년은 봐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올해 말까지는 대부분이 7% 정도 예상을 하는데, 이것도 은행채 금리가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도 한 1%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좀 가까운 미래의 금리 시장 전망이거든요.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은행은 자금 조달 금리, 특히 이제 은행채 발행 금리인데, 은행채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을 제외한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AA 등급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A 등급 내지는 경제가 괜찮을 때는 A 등급, 또 경제가 조금 어렵고 부실 채권이 증가할 때는 트리플 B 등급으로 추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 직후 1998년, 그죠? 그 다음에 2008년 이 무렵에는 은행도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고 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올라갔죠. 그래서 원래까지는 우리나라 은행채 금리 신용 등급의 문제는 없겠지만은 내년에는 또 알 수 없거든요. 2007년만 하더라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할지 다 몰랐잖아요. 대부분이 일부 소수 1% 정도만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었지만은 나머지 99%, 특히 이해관계자들은 그냥 경기 불황 정도라만 인식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더블 B 등급은 아예 15% 가까이 올라갔고, 그 다음에 트리플 B도 10%대에서 12%까지 올라갔고, 그 다음에 A 등급도 2007년 말에 약 한 6.3%까지 올랐어요. 그때는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높았죠. 지금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 중에 있으니까 지금 얼마까지 인상할지는 모르지만, 미국에서 만약에 3%대까지 올린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 4%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, 기준금리가. 더군다나 또 은행채 금리는 기준금리보다는 또 높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후에까지 우리가 금리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봐야 되니까, 최소한도로 내년에는,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 정도는 낮아도 주담보 대출 금리가 8%대에 진입해 있을 수도 있다.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. 우리 가계 부채가 너무 많고, 지금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경기 불황 국면에 진입했거든요. 그런데 한국은 담보대출 제도잖아요. 그런데 주택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주택이 예를 들어서 10%만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도 그 정도 내려가거든요. 그러니까 담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, 이미 부동산 담보대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현찰로 집어넣어야 되는데, 현찰은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. 그러면 또 집값은 더 내리고,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신용도가 내려가죠. 부실채권이 증가하니까. 그래서 IMF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, IMF는 지금 좀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이유기도 하지요. 여하튼 우리 주택시장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.
그래서 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그렇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도 결국은 이제 최소한도로 2, 3년 금리 전망은 하고 접근해야 된다. 최근에 그 서울 지역 아파트 미분양 사태 역세권이면서 그 다음에 대단지고 서울에서는 295세대 분양하면 대단지거든요. 그리고 또 건설사도 LG자이인데 왜 미분양 발생했냐? 이것이 결국은 올해 내지는 내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. 또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. 그 얘기는 은행의 그 자금 조달 금리가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아파트 시장 참여자들이 뭐 예고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. 거기다가 지금 소득은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증가 안 했어요. 그저 한 20% 증가했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소득이 줄었죠. 그런데 부채는 많이 증가했단 말이죠. 예를 들어서 가계 신용만 하더라도 거의 3배 정도 증가했거든요. 2007년 말 612조 정도 되던 가계대출이 지금 1800, 30조까지 증가했으니까 3배 증가했죠. 소득은 그동안에 10% 정도 증가한 것에 그치는데 그러다가 물가까지 상승했죠.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가계가 현저하게 감소한 거죠. 주택 가격은 또 올랐고 그 다음에 부채도 크게 증가했고 그런데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택 가격이 10%만 하락하더라도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거죠. 그러면 은행은 부실 채권이 증가하는 거고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2023년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환경과 금리 시장 환경을 보면 최소한도로 2022년 4월 현재보다 1% 이상은 올라갈 것 같다. 그렇다 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도 1% 이상 오른다 하면 그 물가 오르고 실질소득 감소하고 그 다음에 금리까지 상승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인데 그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왜 미분양 발생했느냐도 결국은 금리 문제와 내년 이후 그 아파트 가격 하락에 배팅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당첨 청약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금리가 자꾸 오르고 또 아파트 시장 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그 다음에 또 피부로 수도권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또 아파트 실거래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서울 지역도 그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34대 1인데 정작 계약을 그 단계에서는 그 다수가 포기를 한 거죠. 심지어는 예비 당첨자도 400명이나 확보를 해놨는데 예비 당첨자 중에서도 대부분 포기를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순위가 없는 무순위 당첨자한테까지 그것도 로얄층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. 그만큼 이제 주택시장 환경이 어렵다라는 것은 향후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서울 지역이 미분양이고 이것은 수도권 전반에 걸친 향후 미분양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내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소한 8%대는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겠죠.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. 다음 시간에는 은행채 대출금리가 과연 구체적으로 과거 2007년하고 2014년하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그리고 그때
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 팔고자 하는 사람은 매도 타이밍, 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수 타이밍 그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져 놓았고, 다음 시간에는 은행채 금리가 2023년까지 얼마나 상승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